일단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기법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그래밍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데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전체 프로그램이 함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수들에 초점을 둬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설계 방식을 하향식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함수와 분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함수 작성에만 쓰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고객이 하나의 객체가 되고 자판기가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자판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판기가 제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덩어리 객체로 묶고 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묶는 것을 캡슐화라고도 부릅니다. 객체의 구성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객체는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의 상태는 객체의 속성이고 자동차라는 객체를 예시로 들면은 차종이나 색상이나 배기량과 같은 속성들이 객체의 상태가 됩니다. 객체의 동작은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이 객체의 동작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함수, 객체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은 멤버 함수입니다. 역시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멤버 함수라고 구별하여 부릅니다. 아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캡슐화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캡슐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은닉시킨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TV를 조작하기 위해서 내부 회로를 건드리면서 사용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조작해서 TV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TV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 부분을 접근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리모컨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장점들이 있겠죠. 이런 면에서 정보를 은닉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은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틀입니다.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자동차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해도 속도나 주행거리, 기어 등의 상태는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해도 각기 다른 상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객체마다 멤버 변수의 값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자동차라면 전조등을 켜는 방법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객체의 멤버 함수들은 객체마다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의 멤버 함수를 공유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적는 부분과 멤버 함수를 적는 부분이 있죠.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클래스 이름은 서클입니다. 보통 클래스의 이름은 명사로 적고 맨 앞부분은 대문자로 표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public이라는 말은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들을 클래스 외부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정의해줬고요. 멤버 함수도 정의해줬습니다. 여기서 멤버 함수는 저희가 정한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그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정의가 끝나면은 여기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방금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선언했다고 해서 객체가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클래스라는 틀을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이제 이런 문장이 실행되면은 저희는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객체 안에 정의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점을 써야겠죠.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bject.reduce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변수인 멤버 변수인 reduce를 3으로 정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멤버 함수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서클 클래스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렇게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정의해줬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인 반지름을 10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오브젝트라는 객체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멤버 함수를 이제 출력해줬습니다. 그럼 컴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겠죠.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사각형을 클래스 렉탱글로 표현하는데 멤버 변수로 이제 폭과 높이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멤버 함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렉탱글로 오브젝트1과 오브젝트2라는 이름의 두 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각각의 객체의 면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제 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멤버 변수로 폭과 넓이가 있고요. 멤버 함수로 면적을 폭과 높이가 있고요. 넓이를 계산하는 멤버 함수가 있죠. 그럼 메인 함수에서 이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1과 오브젝트2라는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1의 폭과 넓이를 이제 정해주고 오브젝트1의 넓이를 계산하는 멤버 함수를 출력하는 것과 뭐 대충 적어주고 출력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각각의 객체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프린트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멤버 함수가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print라는 멤버 함수의 변수가 정수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수형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입니다. 그러면은 정수, 실수, 문자열에 대해서 함수가 중복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메인 함수에서 객체에 뭐 1을 대입하거나 3.14를 대입하거나 문자를 대입하면은 여기에 맞게 알아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 메인 함수에 출력하는 걸 안 넣어놨네요. 여기 예시에. 여기다가 이제 cout으로 이제 프린트를 이 멤버 함수를 출력하게 되면은 1, 3.14, 카시오프, 그 다음에 no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저희가 문자열을 카시오프라고 넣어주면은 카시오프를 출력하게 되겠지만 매개 변수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미리 정해둔 no 데이터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었죠. 하지만 멤버 함수가 매우 복잡해서 100줄이 넘거나 뭐 이런 경우는 클래스의 정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클래스 외부의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멤버 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정의는 밑에다가 따로 적어놨죠. 보시면은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뭐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연산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름 공간을 지정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외부에서 멤버 함수를 설정해도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번 생성자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지금까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초기화를 해줘야 했죠. 이거 객체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라디우스라는 멤버 변수에 10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객체도 생성한 후 초기화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C++에서는 초기화를 담당을 하는 생성자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면 객체의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클래스 렉탱글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렉탱글, 그다음에 private, public 이건 지금 당장 일단 무시를 할게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width랑 height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멤버 함수로 calculation area가 있는데, 일단 렉탱글의 객체를 생성하고, 일단 R이라는 렉탱글 객체를 생성하고, R이라는 객체의 멤버 변수 width랑 height에 값을 대입을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객체를 초기화해서 이제 멤버 변수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깜빡을 하고 객체를 초기화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R이라는 객체의 calculation area 이거 함수를 사용했을 때 객체의 멤버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생성자 함수라는 겁니다.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rectangle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멤버 함수이고 반환 형식은 여기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죠? 반환 형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렉탱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뒤에서 이렇게 B3,3, 4,3 이런 식으로 4랑 3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int w int h에 4랑 3이 들어가서 이 B라는 객체에 width라는 멤버 변수가 이렇게 여러분이 넘겨주신 4가 되는 거고 height가 여러분이 넘겨주신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rectangle A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화 값이 없어서 오류가 나고요. 이렇게 rectangle B4,3을 괄호로 사용하는 거는 이건 직접 초기화하는 방식이고 예전 방법이긴 한데 함수 선언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을 잘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rectangle C 그다음에 중괄호를 통해서 4,3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유니폼 초기화라고 하고 이거는 C++ 11부터인가 14부터인가 해서 최신 방법이고 주로 아까 말했듯이 함수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렉탱글 D는 이렇게 대입하는 것처럼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은 하지만 약간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 2번이랑 3번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프라이빗 퍼블릭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자면 퍼블릭 프라이빗 이것은 이제 접근 지정자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까 퍼블릭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공개한다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반대로 프라이빗은 공개를 안 하고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에 붙이면 전용 멤버가 되는 거고 퍼블릭을 붙이면 공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을 사용을 하면은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건 접근자와 설정자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프라이빗이 걸리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아까처럼 r.width는 4, r.height는 3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초기화하냐면 이렇게 밖에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사용하는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렉탱글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 여기서는 렉탱글 r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width에 4, height에 3을 대입을 해서 이 r이라는 객체의 넓이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되겠죠. 또 아까 함수를 중복 정의한 것처럼 생성자 또한 중복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렉탱글 얘는 지금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러면 렉탱글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가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여기 밑에 보이듯이 그냥 렉탱글 A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그냥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width는 1, height는 1 이게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면적을 출력하는 이걸 실행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1과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넓이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매개 변수를 넘겨주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4 곱하기 3 이게 넘어가서 4, 3이 돼서 12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그 밑에 것처럼 B 하고 괄호 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처럼 컴파일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뒤에 이렇게 괄호가 없이 그냥 rectangle A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제를 풀 건데 혹시 지금까지 설명 중에 많이 어렵다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예제는 이제 평면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2차원 평면 위에 한 점을 나타내는 클래스 포인트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자를 포함해서 작성하시고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멤버 함수는 퍼블릭으로 설정해서 따로 좌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좌표를 0,0으로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 0,0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객체의 좌표를 출력하는 멤버 함수를 또 클래스 외부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카지머프 위키 문서를 켜시고 옆에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일단 그냥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x랑 y 멤버 변수를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주고 포인트라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줘서 아무것도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0,0이 되도록, 매개 변수를 넘겨줬을 때 이렇게 넘겨준 대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print xy라는 멤버 함수를 만들어서 밖에다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클래스 밖에다 다시 정의할 때는 이렇게 그냥 콜론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포인트 콜론 프린트 xy 이렇게 하시는 거고, cout x는 x값, y는 y값 이렇게 나오도록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p라는 포인트 객체를 만들어줬고 p에 매개 변수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고, 따라서 P라는 객체에서 print xy를 했을 때는 0,0이 출력될 것이고, Q라는 포인트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 2,-3을 넘겨줬기 때문에 2,-3이 각각 x, y의 좌표에 들어가서 Q의 print xy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x는 2, y는 -3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폴트 인수를 사용하는 생성자인데, 생성자의 매개변수는 디폴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이게 매개변수가 없는 거, 그리고 매개변수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디폴트 인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매개변수에다가 int w는 1, int h는 1, 이렇게 디폴트 값을 이렇게 각각 주면은 아까 위에서 생성자 함수를 두 개 만들었던 걸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킨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봤던 이 두 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했을 때 아까 그냥 기본 1,1 해서 1이 나오고, B 4,3 넘겨줬을 때 12가 나오도록. 그 다음에 멤버 초기화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렉탱글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했었죠.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할당을 해준 거지 초기화를 해준 건 초기화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객체에서 private 이렇게 멤버 변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성자 본문이 실행이 되면서 with라는 멤버 변수에 w 값이 들어가고 height라는 멤버 변수에 h 값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할당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당연히 실행이 되는 방법인데 초기화만큼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const 상수랑 이렇게 참조 변수 이 두 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const 변수는 할당할 수 없고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못 해주기 때문에 C++에서는 초기화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ctangle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옆에 콜론으로 해주고 with 하고 여기 함수처럼 가운데 매개변수 넘겨주는 것처럼 w, height도 마찬가지로 h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중괄호는 이 해당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콜론 옆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생성자 함수가 실행될 때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이렇게 멤버 변수가 초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처럼 const, 그러니까 상수 아니면 참조 변수일 때도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멤버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멤버 변수에 1, 1 이렇게 기본값이 지정이 돼 있어도 생성자 멤버 초기화 리스트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1, 1 이렇게 들어있지만 생성자 멤버 초기화 리스트에 이렇게 W랑 H가 초기화가 되게 되니까 이렇게 2를 넘겨줄 때 with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사실 with랑 height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들어갔을 때는 앞에부터 차례대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with에 2가 들어가고 height에는 이제 넘겨주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ight에는 넘겨주는 게 없으니까 기본값 height는 1, 2 들어가게 되고 with에는 2를 넘겨줬으니까 2가 들어가게 돼서 2 곱하기 1은 2가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캘큘레이션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되겠고, 지금 여기서는 면적 계산하는 거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r.with 이거는 r이라는 객체 아까 이거 만들었죠. r이라는 객체에
너비에 접근을 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면은 2가 나오고, r이라는 객체에 height라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클래스 타임을 작성하시는데 시랑 분을 입력받아서 시간 객체를 생성하고 멤버 초기화 리스트 이용해서 객체를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함수 안에서 이렇게 시랑 분이 이렇게 0에서 24이면 0 이상 60 미만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받은 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tim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해줬고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이제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타임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로 hm 이렇게 넘겨줘서 각각 시간이랑 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렇게 멤버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온 값들을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 시간이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24를 더해주고 2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4를 빼주고 분이 0보다 작을 때는 60을 더해주고 분이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0을 빼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랑 분이 0에서 24 사이, 0에서 60 사이가 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타임이라는 멤버 함수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시간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오도록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시간이랑 분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t라는 객체를 만들어줘서 hm 넘겨주고 t라는 객체에 프린트 타임 함수를 실행하면은 몇 시 몇 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막 29, 막 94 이렇게 하면은 19시 34분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접근지 정도 설명해드렸고 접근 제어의 필요성 아까 렉탱글 클래스 작성했는데 width랑 height가 모두 퍼블릭인데 이 값들을 만약에 실수로 0 이하로 바꿨다면은 도형의 변 길이는 원래는 0 이하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값이 들어간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해도 되는 멤버, 공개해서는 안 되는 멤버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캡슐의 목적 두 번째 정보 은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자와 설정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특정 함수를 그냥 특별하게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멤버 변수는 보통 프라이빗을 설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자와 설정자라는 걸 통해서 이런 함수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퍼블릭에 이렇게 생성자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get width, get height 이걸 접근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get width 이거 같은 경우는 width를 너비를 이제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get width를 너비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width에 접근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접근자라고 부르고 get height 같은 경우는 높이를 반환하기 때문에 get height. 그리고 set width와 set height는 너비와 높이를 각각 설정을 해주려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void set width 같은 경우는 너비를 4개 변수를 받아서 width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고 heigh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죠. 그래서 얘네를 설정해준 함수, 그래서 설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rectangle r 이거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width에는 2가 들어가고 height에는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r이라는 객체에 set height를 3으로
그래서 알려는 객체의 높이 변수를 3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그냥 너비가 2고 높이가 1이었는데 이제는 너비가 2고 높이가 3이 됐죠. 그래서 cout r get width. 그래서 너비를 갖고 왔을 때는 2가 출력이 되고 get height 높이를 갖고 왔을 때는 3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없으시면 마지막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예제는 이제 다음 빈칸을 채워서 각각의 자신의 학과 학번 이름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빈칸에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각각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과 학번 이름이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30분 돼서 일단 그러면 설명을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빈칸들이 이렇게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메인에서는 이제 빈칸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첫 줄에는 이제 클래스 객체를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생성자 함수에 이렇게 디파트먼트의 미정, 넘의 이런 거, 그다음에 네임의 홍길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번 이름 학과를 바꿔주시려면은 여기서 이 set 함수를 완성해서 여기서 set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cout에 여기서는 get으로 지금 여기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get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자 설정자를 잘 사용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디파트먼트 학과, 인트로 넘 학번, 스트링 이름 해서 세 개의 멤버 변수를 만들어줬고요. set 디파트먼트로는 스트링을 넘겨줘서 디파트먼트가 넘겨준 스트링이 되도록, 그다음에 set num은 정수를 넘겨줘서 학번이 이 정수가 되도록, 네임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get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넘겨주기 때문에 앞에 스트링, 학번도 학번을 넘겨주기 때문에 앞에 정수, 이름도 스트링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 형식을 스트링으로 해줬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서 s.set department 이렇게 접근을 해줬죠. 기계공학부 저 같은 경우는 2020-170716 윤호연. 그래서 cout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없으시면은 오늘 C++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C++ 스터디가 없고요. 그 다음 주, 그래서 8월 3일 그때 C++ 스터디가 그 다음 스터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